금요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의 계획서가 살짝 바뀌었거든요. 원래 20회였는데, 이거는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20회였는데 내일 오전에 상등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9회로 변경이 됐고 1일 50페이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도는 19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강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빼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하루 쉬게끔 할 수 있었는데 못 빼가지고 18회로 하고 싶은데 오늘은 못 뺐고, 그래서 19회고 1일 진도는 50페이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혹시 예습을 하셨던 분도 있을 것 같고 안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예습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문제 활용을 어떻게 하시냐. 먼저 예습을 하실 때는 문제지에다 답 체크 안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많이 풀어보시는 걸 권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답 체크는 하지 마시고 풀기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내용이 이해가 안 될 것 같다 하는 것만, 그런 것들만 체크를 이해 안 되는 것들만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수업에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다시 복습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9회 안에 이게 꽉 찬 1회독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리고 깔끔하게 터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교재가 지금 새롭게 들어오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1차는 제 겁니다. 이거. 좋은 판례 민법이 있거든요. 이거 있으신 분들은 이걸 기본서로 잡으셔야 돼요. 회독수는 이걸 훨씬 더 많이 올리셔야 됩니다. 2차와 달리 1차는 거의 조문 아니면 판례가 나오고 가불병 사례가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걸 기본서로 잡고, 얘는 확인용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쟁점별 단위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건데, 하실 때는 법무, 법행 이거 위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법원, 그리고 변시, 이렇게 딱 4가지만 유관시험으로 보십니다. 그 외에는 제가 중요도 판례만 체크를 해드릴게요. 이걸 중심으로 계속해서 순환 반복을 시켜주시고요. 자, 그리고 주요 쟁점별 한 번씩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이 내용 안다 하는 건 가감히 제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법 총칙 들어가 볼게요. 학원에서 제 전용 분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형광 분필이 드디어 이제 됐어요. 자, 첫 번째 쟁점 1번입니다. 자, 관습법. 최근에 이제 전화판이 나왔기 때문에 별표 3개로 올려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다음 중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른 것은, 내지는 관습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른 것은, 이러면 민총이랑 물건이랑 같이 출제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건의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등 그런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민총과 관련돼서는 이제 하나가 더 상속까지 껴있는 상태라서 이제 전범위 문제가 세팅이 됐습니다. 그간 관습법을 잘 못 냈던 이유는 판례가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내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최신 판례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까지 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시험장 가셔서 관습법을 봤다 확인하셔야 되는 거, 관행이란 표현, 확신이란 표현, 이건 그냥 들으시면 돼요. 따로 구체적인 판서는 안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규범으로 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기존 관습법 개념에서 플러스 헌법, 여기서 최신 판례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체 법질서. 자, 여기까지 내용 확인하셔서 효과는 단어가 조금 어색합니다. 열후적, 이런 단어, 보충적, 이런 단어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해서 전체 법질서 관련된 내용 중에 판례가 2개 있습니다. 종중 구성원, 단어 잘 보셔야 돼요. 남녀, 성년, 당연입니다. 그럼 바꿔낼 수 있는 것들이 여기서 혹시라도 성년 불문하고 땡, 그쵸? 그리고 가입 의사 표명할 것 땡인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판례가 있단 말이죠. 여기서 판례가 미성년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입 의사 표명할 필요가 없고요. 최종 방점은 여기로 찍으셔야 돼요. 조리. 아직은 조리에 머물렀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사 주제자입니다. 제사 주제자는 협의 이 단어를 찾으시고요. 근데 협의를 못 하시겠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혔으니까. 자, 그럼 이제 단어 찾으셔야 되는 거 직계 비속 중 가장 중요한 단어 같아요. 왜냐면 직계 존속도 있고 직계 비속도 있고 반계열적도 있단 말이죠. 그 세 가지 영역 바운더리 중에 오직 일단 직계 비속으로 끊고 이제 여기서 모든 걸 얘기합니다. 남녀 불문, 적서 불문. 이제 마지막 확인하셔야 되는 거 최근 친의 연장자. 직계 비속 중에 가장 가까운 연장자. 결국은 이거 찾고 그리고 저는 이쪽에 법무사가 바꿔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한 명 뽑으시는 겁니다. 오히려 제사 주제자를 여러 명 뽑아버리면 대법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그거 분란을 조장하는 거다. 여러 명 뽑으면 또 그 여러 명 안에서 계속해서 누가 가져갈 건지를 싸우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제사 주제자와 관련해서는 왜 상속이 문제되냐면 이분이 단독 승계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공부하실 건데 바로 이게 문제되는 거죠. 분묘기지권을 이분이 가져가요. 근데 분묘기지권 관련돼서 전원합의체 판례도 지금 다수 출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요거 한번 보시고 바로 대입해서 풀어보실게요. 익숙한 단어들. 관행, 확신, 규범, 헌법, 법질서, 여루, 보충, 조리, 당연, 제사 주제자, 협의, 직계 비속 중, 남녀 불문, 적서 불문, 최근 친의 연장자인데 한 분. 이제 마지막 방점 또 찍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조리다. 이제 이런 거 바꿔내는 건 옛날 스타일 같아요. 이제는 관습법이다. 옛날 스타일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바꿉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 그래서 2페이지로 가보실게요. 1번.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각자 복습을 하시고 우리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내용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관행 뒤에 확신 밑에 규범. 그리고 밑에 법질서 통과. 그 다음에 2번의 세 번째 줄 여루적 보충적 통과. 이런 내용들을 보시는 거고 002번은 조문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오른쪽 도표에 있는 거 관련돼서 경과실 중에 동그라미 2번 있거든요. 구체적 경과실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친권자, 니은의 무상수치인, 디귿의 상속인. 그래서 두 문자 지금 교재에 따져 있죠. 친치상입니다. 이 세 분은 구체적 경과실, 바로 자기재산 동일주의 의무. 조문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살펴봐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4페이지의 박스 2번에 신의칙입니다. 요거 이제 한번 살펴보시고 또 지울게요. 요 정도는 머릿속에 넣으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린다. 지금 관습법 문제가 안 보이죠? 확실히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최근 전화판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쟁점 두 번째입니다. 전통적인 강자죠. 신의칙. 얘는 전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판례학습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구체적인 유형별 판례학습은 차지하고 일단 일반론에서 틀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추상적 법규범. 강행직권. 이런 단어 나오면 무조건 통과를 시키고요. 자, 추상적 법규범이다. 강행직권이다. 분명히 법규범위에도 불구하고 얘는 법률행위, 해석 기능이 있다. 그리고 어떻다? 의무를 창출을 한다. 창설이적. 그 두 가지 고지 의무 관련돼서 요게 여기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쓰레기 매립장, 공동묘지 이런 것들 생각이 하나씩 떠오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추상적 법규범이다, 강행직권이다, 법률행위 해석기능이다. 근데 보세요, 얘도 지금 추상적 법규범이고 강행법규인데
하나가 걸린단 말이에요. 만약에 개별적인 강행 규정이랑 붙어버리면 얘가 이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구체적 타당성이에요. 그리고 얘가 어떻다? 법적 안정성입니다. 법적 안정성. 따라서 구체적인 타당성 조문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합법성의 원칙 우선. 따라서 신식이 적용 안 되는 거죠. 이런 기본 베이스들은 머릿속에 넣고 이제 구체적인 판례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001번 보시면 자 기억 지문입니다. 자 확인하셔야 되는 거 선행행위 모순행위 금지. 자 세 번째 줄 키워드 보세요. 임대차 사실 부인 밑에 주장을 않겠다. 이런 걸 키워드 잡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주장하지 않겠다. 밑에 그 후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이를 번복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를 자 주장이죠. 모순 신칙 위반입니다. 자 그리고 니은은 작년에도 관련 판례로 기출이 됐죠. 니은은 확정 판결에 따른 집행이 불법 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끊고 조금만 더 정리하면 편취 판결이라는 게 있어요. 법원 기망을 해서 판결을 뺏어왔다 이런 느낌입니다. 편취 판결이 무조건적으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면 틀린 문장이에요. 즉 그것도 불법 행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요 정도 문장은 나와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상대방 권리를 해야 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 관여를 자 방해 나왔고요. 뒤에 허위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 나왔고요. 그리고 뒤에 부정한 방법까지 원하시는 문장이 모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어떻다?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법무사에서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이제 방점이 시키는 거죠. 인사집행법에서 공부하셨던 청구 이해소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집행을 배제할 수 있다. 그렇죠? 집행 배제. 그러면 이 판례를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편취 판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제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거 챙겨가시면 됩니다. 다 기출이죠. 부당이득은 안 나와요. 근데 불법행위는 나올 수 있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불법행위를 토대로 집행을 배제하기 위해서 청구 이해소도 되죠. 자, 근데 보세요. 어쨌든 편취 판결이란 말이에요. 불법행위를 구성한단 말이에요. 청구 이해소로 배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걸 가지고 후속 권리를 행사하려고 해. 요거 생각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게 나와도 편취 판결금 채권으로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으로 할 수 없다. 이 한 문장만 추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전범위 느낌이죠. 전범위 느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편취 판결금 채권으로 사행이 취소할 수 없다. 요 판례 한 덩어리예요. 그 한 덩어리 중에 지금 여기서만 끊어버린 겁니다. 얘 안 나온 거고요. 그렇죠? 이 문장 안 나온 거고요. 이 문장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판례 공부하는 팁이죠. 하나 보고 내가 과연 몇 개까지 뽑아낼 수 있겠는가. 지금은 저랑 같이 하는 거니까 정리를 해두시고 나중에는 이거 우리 수험생분들이 혼자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혼자. 자 그리고 나머지는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나올 거니까 디귿리을 유명 판례는 이제 뒤에서 나올 거고요. 자 002번입니다. 재작년. 자 동그라미 1번 확인할게요. 자 강행법규 위반 나왔죠. 밑에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적용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또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바로 구체적 타당성과 관련된 일반 문장 나왔습니다. 자,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 또는 신식과 같은 일반 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사적 자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 이행을 청구하는 때에 법원이 그 급부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당연히 원칙 불허죠. 왜냐하면 당사자들끼리 지금 약정을 했잖아요. 그럼 법에서 보호를 해주는데 그걸 갑자기 법원이 구체적 타당성을 근거로 해서 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해야 되니까 원칙은 항상 안 된다라는 겁니다. 원칙은 X. 문장이 멋있죠. 세 번째 줄.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 우리 민법은 이게 원칙. 구체적 타당성이 예외라고 보시면 되고, 자, 3번 변호사 소송 위임 사무 처리 보수입니다. 형사사건 표현이 안 돼 있죠. 형사사건은 103조 위반. 그리고 3번은 최신 판례가 지금 또 한 번 나와줬어요. 자, 쭉 읽어봅니다. 오른쪽에 5페이지의 세 번째 줄. 신의칙과 관련된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고, 여섯 번째 줄. 그러므로 제2조의 신의칙 또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형평의 관념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신의칙과 형평의 관념 등 일반 원칙에 의해 개별 약정 효력을 제약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되며, 신의칙이나 형평관념에 근거하여 당사자가 계약으로 정한 변호사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이를 감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이 지금 힌트가 들어간 거잖아요. 법적 안정성을 해치면 안 되는데, 동그라미 3번의 경우에는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 자체는 유효로 하고 금액에 조정을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형평관념에서 금액 조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4번도 법무사에서 이미 기출이 됐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최신 판례고, 자, 그 다음에 5번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세 가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보려고 하는 게 소시 완성주장과 권리남용입니다. 요거 하나. 그리고 요것도 있죠. 동의양 주장 권리남용. 그리고 최신 판례 하나가 상계권 남용, 요게 있어요. 이렇게 세 개. 여기는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출연했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강자. 그리고 상계권이 최신 판례가 나왔습니다. 특히 상계와 관련돼서는 주관적인 요건은 필요가 없다라고 하죠. 주관적인 요건인 가해 의사 뭐 이런 거, 가해 목적 이런 거 굳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요 문장 보려고 해요. 요 문장. 이걸 보면서 민법 신의칙은 진짜 전 영역에서 적용이 된다라고 할 때, 자, 5번은 나중에 이제 2차에서도 보실 문장인데, 세 번째 줄.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 요 문장 하나 챙겨가셔가지고 시험장 들어가시면 권리남용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003번 2009년 너무 오래전 거라서 어떤 문장 볼 거냐면 답원을 불이타로 챙겨갈 건데 답원입니다. 민지법 내용이거든요. 자,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끊고요. 추심이라고 하는 건 권능을 뺏어온 거고요. 전부명령은 채권을 뺏어온 거예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제가 가져왔다 그 얘기입니다. 6페이지의 답원. 추심. 우리 수험생분들이 지금 채권을 가지고 계신데 중현이가 그거 내가 할게 라고 한 거죠. 그럼 우리 수험생분들은 더 이상 채권 청구를 못 합니다. 아니야, 그거 나한테 내놔. 이거는 지금 수령 권능을 뺏어온 거고요. 전부는 아예 양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예 저한테 넘어왔어요.
개념 요소가 살짝 다르죠. 살짝 다릅니다. 살짝 달라요. 자, 이런 상태에서 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 양도를 받은 다수의 다른 채권자들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주신금 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는 전부 채권자입니다. 알고 있는 전부 채권자의 형광펜을 하셔가지고 자, 불이타여 제3채무자로부터 소를 제기하여 다른 채권자들과 같은 기회에 배당받을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채권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모두 법원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으로 확정되어 제3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전부 채권 전액에 상당하는 조정 금액을 전부 지급한 후 자신 채권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닙니다. 이건 결론 이렇게 알아두세요.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압류 주심 들어가는 것. 법률 규정 강행법규 타고 들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민지법이 강행법규거든요. 법률 규정 타고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라버는 상법이니까 대표적인 또 강행법규 나왔습니다. 상법 두 번째로 생명보험계약의 형광펜만 딱 하시면 되죠. 강행법규구나 신의칙 위반이 아니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고 자 오른쪽에 004번은 자 2번 판례입니다. 이렇듯 전범위 자 민법에 규정된 수급인의 담보책임 기간 끊고 제척 기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담보책임과 관련된 거는 임의 규정처럼 파악을 해요. 어떤 의미냐? 배제 약정이 가능합니다. 기간 단축 약정이 가능해요. 그러면 일방에게 너무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판례가 제동을 겁니다. 수급인이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배제 약정이 유효하다고 한다 그러면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 그래서 약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준 겁니다. 원칙 유효인데 알고 고지하지 않으면 무효.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배제 단축 특약 유효.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무효. 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005번의 동그라미 1번이죠. 역대 빈출도 탑3입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가불병보다 원문으로 보여드리려고 앞에서 안 본 겁니다. 대표적인 판례죠. 지금 얘를 이제 점검하려고 하는데요. 얘를 자 이렇게 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모순행위 신의칙 위반 주요 판례 지금 요 분입니다. 무권 대리인이 본인 상속. 시험장 가시면 이 문장만 찾으시면 되겠죠.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다. 이 문장 찾으시면 되고 아까 봤네요. 소시 주장하지 않을 것 같다가 주장하는 것. 그쵸. 모순이죠. 소시 주장 않을 것 같은 태도를 취했다가 소시 주장하는 것. 그럼 이거랑 동지 판례 똑같습니다. 취득 시효 주장하지 않을 것 같이 하다가 주장하는 것. 자, 이게 전통적인 강자. 이게 전통적인 강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하나를 더 넣어드리고 싶으면 아까 확인했던 이 친구예요. 임차권 주장, 우선 변제권 주장 안 할 것 같은 뉘앙스를 지금 풍기다가 갑자기 주장하면은 어떻다? 이거 싹 다 신의칙 위반이라는 겁니다. 신의칙 위반. 자,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가볼게요. 강행법규 위반자라면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법리를 머릿속에 넣고 실제 시험은 그럼 그게 뭔데 얘가 나오는 거잖아요. 첫 번째 미성년자. 이제 줄기차게 볼 겁니다. 미성년자를 그대로 준용타는 의사 무능력자. 오히려 이분들이랑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오히려 이분들의 신뢰가 보호돼야 되는 거지 상대방의 신뢰가 보호돼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증권거래법입니다. 이걸 찾으시면 돼요. 혹시 이게 안 나오고 투자수익보장약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그냥 이렇게 주더라고요. 사립학교법. 얘는 대리파트에서도 봅니다. 싹 다 강행
규정들이고요. 강행 규정들. 그리고 지금 본 우리 요거 볼까요? 생명보험. 서면, 그죠? 서면 동의. 그 판례 사항이죠. 그리고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 요 정도는 챙겨가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OX를 갈라버리는 겁니다. 왼쪽, 오른쪽. 정답 확률 한 80%라고 생각이 돼요. 정답 확률 80%. 그래서 저는 신의칙 이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가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최신 판례만 확인해서. 그러니까 이런 결론적인 걸로 정답이 나오면 정말 좋은 거고요. 제가 항상 걱정하는 건,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일반론적인 거. 아까 봤죠. 법적 안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안정성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게 나오면 오히려 어렵다라는 거죠. 일부 감축 허용돼선 안 된다. 이런 느낌. 얘는 구체적인 사실 결론만 알아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게 지금 1번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 이런 게 일반론이죠. 전범위에 적용된다. 3번 두 번째 줄 직권 나왔고요. 이런 건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고, 자, 넘어가시면 표현 또 나오잖아요. 넘어가 보십시다. 자, 두 번째 줄.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이 신의에 반하여 권리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 그렇다면 이렇게 신의칙 위반을 뿌리려면 과연 어떤 개념 요소로 들어와야 되냐? 그래서 딱 하나 알려드리면 저는 얘입니다.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 이걸 형광펜을 딱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만 시험장 가셔서 조심하시고, 아까 편집 판결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적으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 편집 판결에 대해서 집행이 들어왔는데 그걸 일반인한테 과연 수인 용인시킬 수 있겠는가? 일반인한테 물어보면 절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금 법원을 기망하고 편집 판결 들어왔는데 그걸 가지고 집행 들어오고 후속 권리 들어온다고? 그럼 누가 법을 신뢰하겠어? 이건 안 되지. 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쓰는 표현 정의관념입니다. 정의관념. 정말 멋진 표현이죠. 103조에서도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103조.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고, 자, 그다음에 5번도 불이타로, 이건 실효의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불이타로 하나 챙겨갈게요. 요즘 실효 원칙 최신 판례가 하나 있는데 요건만 나온 거라서, 자, 5번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그 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권을, 자, 장기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형광펜입니다. 이게 과연 어떤 걸 의미할까? 밑에 사정만으로는 이 단어가 중요한 거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실효의 원칙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효의 원칙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야 돼요. 요건이 다양하게 있어. 그 요건 중에 하나의 요건만 따져서 실효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게 보세요. 구체적 타당성이 갖는 특징이에요. 다시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건 개별적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 개별적 규정 안에 요건이 1, 2, 3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요건 갖추면 효과가 바로 발동될 거예요. 근데 얘는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효의 원칙도 요건이란 게 명문의 규정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판례가 정말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판례가 나는 실효의 원칙의 요건 10가지 규정에 언급해놔야지 아무도 말리지 못한다라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의 대원 판례는 그래도 구체적 타당성 신의칙이 중요하니까 요건을 한 3가지를 들어놨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보기만 하세요. 권리불행사, 장기간 권리불행사, 신뢰, 그리고 새삼스럽게 행사하는 게 또 이런 단어 나와야 되죠. 나는 정의관념에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너를 용서할 수 없다. 지금 요건이 하나, 둘, 셋인데 문장 보면 얘만 나오지 않았어요? 맞죠?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only 이것만 따져보겠다라는 건데 요건을 축소시켜 버리잖아요. 판례가 3가지 요건을 드러났는데 지금 당사자들이 요 요건 가지고 들어와 버리니까 미안한데 요건이 3가지거든. 우리 이것도 따져볼게. 이것도 따져볼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만으로는 사실 이 말이 더 중요합니다. 시험장 가셔서는 항상 만 이런 거에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흔들리죠. 아, 예외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006번 관련돼서는
자, 3번입니다. 이제 3번. 바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이제 마지막 전범이라고 얘기하는 마지막입니다. 자, 상속, 개시, 전, 상속 포기. 이제 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정도만 챙겨가셔서 바로 빠바바바박 하시면 돼요. 전통적인 강좌를 가장 위에 먼저 써놨습니다. 2, 3, 4 이렇게 세 가지고요. 얘는 이제 무효 쪽에서 나오니까 그리고 여기는 또 나옵니다. 대리 파트. 그리고 여기는 미성년자, 의사무효자 같이 출연이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전범위 형식으로 치면 이 4, 5, 6 부분이 좀 많이 나와요. 신식 부분에서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나와 있죠. 표현이 강행 규정이다. 집권이다. 집권이다. 자, 그 다음에 5번 이제 여기서 보겠습니다. 인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방치하면 인지청구권은 실효가 안 되죠. 그러니까 실효의 원칙 자체가 적용 안 되는 거 무조건 인지청구권 하나, 혼인 취소권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문자를 땄다 생각하시고 혼인의 혼은 혼인 취소권, 혼인의 인은 인지청구권. 자, 이렇게 학습을 해놨더니요. 007에 동그라미 1번. 자, 브리타로 챙겨 가십니다. 얘 한번 이제 읽어보실까요? 자, 칠판 한번 보실까요? 근데 여기에 예외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불이타라는 겁니다. 대법원이 마찬가지였죠.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식이란 걸 적용할 건데 얘를 지금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정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즉 이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일반론이에요.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특별한 사정이 진짜 존재해버린 거지. 합법성이 후퇴하는 거예요. 합법성이 후퇴하는 것. 그러니까 이 문장이 일반론 문장입니다.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그 개별 규정이 뭔데 금기법이라고 얘 강행 법규거든요. 금기법. 바로 요 사안이죠. 확인해 볼게요. 자, 노사합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 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노사합의의 무효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식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강행 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식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형광펜입니다. 즉 신식 우선 적용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 요 문장만 시험장에서 안 잊어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예외가 나와야 노사합의 무효 주장하는 것 신식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또 이걸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눠드린 거죠. 나눠드린 것. 그러니까 여기는 특수 영역이에요. 노동이라는 특수 영역이기 때문에 구체적 타당성을 조금 더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대원 판례가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적용하는 거죠. 원칙 신식을 적용시키겠다. 그쵸? 원칙 신식을 적용 안 시키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그러면 신식을 다시 적용시켜서 주장을 막겠다. 그 대표적인 사안이 바로 금기법 노사 합의 사안이다 정도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008번 관련된 내용은 자 3번이요. 3번. 자 2번이 일반론이고 자 3번.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액과 변제가 특정 형광펜 뒤에 확정 형광펜. 시험장에선 요거 찾으시는 겁니다. 얘는 밑에 해지가 안 돼요. 이 단어가 없으셔야 됩니다. 이 단어가 없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사정 변경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정 변경이 요즘 가장 핫합니다. 사정 변경. 자, 사정 변경 관련돼서 일단 일반론 보세요. 기초, 객관,
요단을 찾으셔야죠. 여기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을 말한다. 기초, 객관, 그리고 현저한 중대한 변경이어야 된다. 진짜 심각한 표현들 다 쓰잖아요. 엄청난 예외라는 거지. 사정 변경으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는 건. 기초가 흔들렸어야 돼. 기초가. 그러니까 제가 20회에서 19회로 줄이는 건 이거와는 관련이 없어요. 제가 수험생한테 양해를 구하고 부탁드리고 바뀌었으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 말씀 드리고 해야 돼. 일방적으로 제가 기초가 바뀌었고 객관적인 사정이 바뀌었으니까 바꿀게요가 안 되죠. 왜냐면 담당자도 몰랐다고 일주일 전에 얘기를 해주시니까. 보세요. 주관적 사정이잖아요. 주관 개인 안 들어갑니다. 이런 단어 찾으셔야 돼요. 바꿔낼 수 있는 포인트 여기요. 기초가 되지 않았던 기초 불문하고 객관적 사정 땡입니다. 그리고 현저한 중대한 변경이어야 되죠. 변경. 이 문장을 꼭 찾아주시고 이제 최신 판례 한 문장 더 추가할게요. 단지 장기간 기간이 오래 기간이 오래되었다. 이 정도만으로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X. 그리고 하나 더. 위험 감수. 이것도 사정 변경 아닙니다. 이미 위험 감수를 하기로 했죠. 이건 주관적 사정에 불과한 거고. 그랬을 경우 이제 두 가지 확인해 볼게요. 해제는 판례가 인정을 안 합니다. 얘는 나오면 그냥 X를 쳐버리시면 돼요. 해제. 대표적인 게 요즘은 잘 안 나와요. 시가 상승.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땅에 건축을 못 짓는데요. 건축 제한. 이거는 해제가 안 됐고 얘만 좀 긴장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역시 시험 빈도는 얘가 가장 높아요. 해지. 계속적 근보증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서도 특정, 확정을 섰으니까 얘는 금액 자체가 특정 확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 말이 안 보이셔야 돼요. 그럼 반대의 성론을 내놓을 수 있겠죠. 결국 계속적 보증에서는 불특정이니까 여기구나. 이사사임이라고 하는 것. 요 정도로만 정리해 가시면 되고 그러니까 얘가 결론이고요. 요즘 일반론 쪽에 내고 있어요. 타영형을 보니까 법원행시라든지 변시에서는 이제 조금 일반론을 건듭니다. 그랬을 경우 위험한 문장들이 요런 구간에 배치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판례 학습을 공부하실 때 스스로 이제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얘는 결론이구나. 이건 사실관계를 토대로 결론이구나. 그런 건 결론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막 일반 이론을 쫙 설파하면서 근데 이 사안에선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있죠. 그런 일반론 문장이 조금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3번은 결론 판례인 거고요. 4번이 일반 문장이잖아요. 권리남용의 주관, 객관 요건 이런 것들이었고 자 그다음에 넘어가시면요. 009번에서는 자 4번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4번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끊고 첫 번째 요건 통과 의무자인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하게 할 만한 상황이 되었는데 끊고 두 번째 요건 통과 권리자가 새삼스레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 세 번째 요건 통과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끊고 여기까지 문장이 다 맞잖아요. 근데 이제 후단 문장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결국 후단 문장만 찾으시면 되는 거죠. 결론, 인지 이것만 찾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인지, 신의칙 적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다? 인지청구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된답니다. 허용된다. 실효의 원칙이 적용 안 되기 때문에 부모 찾아가는 거, 자식 찾아가는 거 천륜입니다. 못 끊어요. 못 끊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은 각자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1페이지에 11번입니다. 여기 있는 건 지금 법무사 기출이고요. 내용 정립 다 해주시면 좋은데, 자, 1번은 직권 통과. 보세요. 이런 걸로 정답을 안 주잖아요. 진짜 안 줘요. 안 줍니다. 안 줘요. 그냥 낼 게 없어서 깍두기로 내드리는 거고. 자, 2번. 자, 전범이 나왔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차임 불증액 특이약 형광펜. 차임을 올리지 않겠대요. 누구한테 유리하죠? 임차인에게 유리하죠. 임차인에게. 사정변경 판례입니다. 지금 여기 하나 나왔고요. 여기 하나 나왔고요. 지금 요 두 번째 판례예요. 차임 불증액 특이약이 있더라도 끊고 원칙 유효입니다. 지금 그 문장은 아예 빼버렸잖아요. 원칙 유효. 다만
그 약정 후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라면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에게 차인증액 청구를 인정한다라는 거죠. 최근 코로나 사태에서도 많이 있었죠. 사정이 이제 좋아지면 다시 올릴게. 자, 그 다음에 3번도요. 최신 판례.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소멸시효. 자, 3번은 다시 보셔야 됩니다. 자, 법무사 다시 앞으로 오셔가지고 맞는 문장이에요. 5번째 줄 보시면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 행위와 관련하여 이 문장을 찾으셔야 됩니다. 공무원이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문장을 바꿔낼 거예요. 이 문장에 형광펜을 빡 그어주시고요. 저라면 이걸 1번으로 배치했죠.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4번 계약의 해제 형광펜 끝. 결론? 결론 이제 X예요. 자, 천천히 넘겨보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제한이 안 돼요. 그럼 칠판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론을 가지고 어떻게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겠는가. 나중에는 그냥 암기하시면 되는데, 자, 요 규정이잖아요. 법적 안정성 해제. 얘는 전부 반환 의무입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법률 규정에 해제가 된 경우에는 전부 반환 의무라고 명문의 규정에 떡하니 지금 규정되어 있고 당연히 중요한이는 해제하고 전부 받아갈 생각으로 딱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 막 과실상계 들어오고 책임 제한 들어와 버리면 이 규정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제한될 수 없답니다. 해제는 전부 반환 의무 이것만 기억하시면 그냥 바로 통과죠. 해제는 전부 반환 의무 있기 때문에 과실상계도 안 됩니다. 얘도 안 돼요. 과실상계도 안 된다. 하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5번은 보수 약정 잘 나오죠. 통과. 자, 그다음에 12번에 자 1번 또 나오네요. 임차권자. 주장하지 않기로 하다가 주장하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2번을 한번 보세요. 혹시라도 한지문식 이제 이렇게 A, B, C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이 본인 상속 당황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시험장 들어가셔서 1번, 2번이 정답을 갈리면 바로 넘어가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근데 지금 1번 이렇게 긴 문장 읽었고 2번 긴 문장 읽었는데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을 봤더니 강행법규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식에 위배되지 않는다. 일반론으로 끝내줬습니다. 다행이죠. 이런 건 순한 맛. 그 4번 속건에도 적용되고 자 5번 상속폭이 또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그러니까 3번 일반론, 5번 구체적 유형 판례. 상속과 혼인 이 두 가지는 기억을 해주세요. 신분법적 요소.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자, 드디어 나왔네요. 1번. 취득시효 완성 후.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해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취득시효 사안이 나온 거 맞죠? 근데 이에 반하여 나중에 그 주장을 하는 것은 신식상 허용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요거는 이제 표현이 달리 나왔거든요. 법령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다행히 강행법규 위반이 나왔습니다. 정답은 이거죠.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요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불이타 앞에서 봤던 실효 원칙의 내용이에요.
자, 3번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첫 번째 요건이었습니다. 1번. 권리의 장기간 불행사예요. 이게 일반론이고요. 지금 이제 구체 판례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당연히 소유자별로 개별적 단어 엮어드릴게요. 구체적 판단. 어때요? 신의칙은 이 개념이죠. 이 개념.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네가 10년 행사 안 한 게 왜 내가 10년 행사 안 한 거냐? 말도 안 되지. 네가 밥을 안 먹은 거고 나는 밥을 먹었다 이거지. 너는 밥을 먹었고 나는 밥을 안 먹었다라는 거죠. 개별적 판단입니다. 그러므로 고려 요소가 아니에요. 전소유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신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나만 보는 거예요. 나만. 너는 안 봐. 근데 피고인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쨌든 소유자가 바뀌어도 전소유자와 신소유자가 다 권리를 행사 안 했다라는 건 매한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피고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요. 야, 얘도 뭐라고 안 하는데 왜 네가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당연하지. 저라도 그러는데. 그럼 우리 수험생분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걔는 걔고 나는 나지. 맞죠. 판례도 그렇게 얘기를 못하니까 어렵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고려할 것 X.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긴장하시고 두 번째 주제 확인합니다. 기초, 뒤에 객관. 다행이죠. 그러니까 기초가 되었던 요즘 요거 바꿔내면 조금 위험합니다. 기초가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객관적 사정을 의미한다. 땡. 그리고 밑에 주관 개인 사정은 X입니다. 기객 동그라미 주계 X. 자, 그리고 넘어가시면 이제 15페이지의 권리 주체 부분이거든요. 권리 주체 부분. 여기까지 지금 공부를 해도 한 문제가 나와줄까 말까입니다. 한 문제가 나와줄까 말까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정리해서 힘을 좀 빼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쟁점 3번에서 태아의 권리 능력은 판례가 몇 개 없거든요. 판례가 몇 개 없으니까 얘는 조문도 잘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 질문씩 냈을 때 조문이 바로 간주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간주.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저는 모의고사 낼 때 얘를 항상 바꿔내요.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냥 무조건 1번에 넣어드리는 거지. 그리고 허망함을 한번 좀 미리 경험을 하는 거죠. 아, 이걸로 틀려? 그러면 진짜 시험장 끝나고 돌아오셨을 때 좀 답답해요. 답답해요. 누가 대하소연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기억을 잘 해주시고 판례를 여기서 뽑는 겁니다. 불법행위 쪽 부분에서. 나머지는 크게 상관없거든요. 불법, 상속, 유증, 그리고 인지는 가로 열고 객체니까요. 여기 객체. 이렇게 네 가지 일반론, 개별적 보호입니다. 개별적 보호. 그럼 우리도 헌법을 공부했으니까 태아에게는 생명권 주체성을 주잖아요. 헌법 제10조. 생명권의 주체. 그러니까 문제되는 영역이 대부분 여기라는 겁니다. 유증이니까 증, 여도 안 돼요. 유증은 단독행위, 증여는 계약입니다. 그럼 이제 항상 이쪽에서 문제되는 거죠. 대부분 이제 불법행위 쪽에 있습니다. 불법행위 쪽에서는 어떻다? 살아서 반드시 출생할 것. 이걸 우리는 정지조건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혹시라도 얘는 짧게 치고 빠질 수가 있어요. 가불병 짧게 치고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걸 의도했던 대로 법원 행시에서 출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신 판례가요. 이제 확인할게요. 4번에 있거든요. 얘만 먼저 확인할게요. 4번. 자, 계약 자유의 원칙상 자,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 형황 편저. 얘가 최신 판례로 나왔기 때문에 아, 이제 태아 출제 가능성이 높아졌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조문이죠. 조문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태아도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바. 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로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이걸 찾으셔야죠. 그 뒤에 출생하셨죠. 끝.
끝. 권리 능력 취득합니다. 그 중에서도 정신적 고통 위자료 판례를 내어주셨고요. 그러니까 3번은 네 번째 줄에 있죠. 상당함으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 끝. 그쵸. 사망하셨으니까 권리 주체성 X. 자, 그러면 이제 5번이 정답이라는 건데 1, 2, 3, 4번까지 쭉 내려왔을 때 저는 시험장 가면 1번, 5번, 2번, 4번 이렇게 풀거든요. 1번 보고 5번 보고 2번 보고 4번 보고 그랬을 때 001번을 딱 맞닥뜨렸다면 저는 5번에서 이미 정답을 찾았어요. 그쵸? 자, 읽어봅니다.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 능력이 없지만 살아서 출생하면 문제된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때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볼 수 있다. 따라서 태아의 모가 태아를 대리하여 여기부터 틀렸습니다. 저 뒤는 안 읽죠. 뒤에 증여 이제 확실하게 주잖아요. 증여 X. 이미 대리서부터 틀렸어요. 5번은. 챗 말도 안 돼 하면서 더 이상 안 읽으셔도 돼요. 대리하여 증여 X입니다. 없죠. 증여는 불, 쌍, 유, 인 이렇게 네 가지인 거고 증여는 택도 없다. 견해 대립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얘기인 거죠. 이 얘기. 증여는 안 돼요. 개별 한정 보호라는 것 기억 잘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자 002번입니다. 자, 1번 이거는 이제 타형에서도 자주 나오니까 부는 태아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다. 조문. 그리고 자 2번 이제 여기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일반론.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 대리인이 있을 수 없다죠. 그러니까 왼쪽에 5번 지문을 다시 봐보세요. 001번의 5번 지문을. 002의 2번 지문을 알고 있기 때문에 001번의 5번 지문을 저는 이미 대리에서 끝났구나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 4번은 됐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003번도 전범입니다. 이런 문제는 별표 2개를 딱 해주시고요. 항상 많은 복습 부탁드립니다. 조문이에요. 다음 중 반환 범위가 다른 하나는 이런 것들은 계속 보셔야 됩니다. 선이 아니면 악이, 현존 아니면 전부 이런 내용들을 꼭 확인 부탁드린다라는 거고 그래서 물권 영역 3번 이런 거 들어왔을 때 조금만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넘어가겠습니다. 각자 이제 학습을 하시고 자, 이제 005번 제한 능력자 부분으로 들어갈게요. 여기는 별표 1개를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쟁점 4번. 자, 이제 조금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가장 어려운 게 나오면 조문이니까 일단 제한 능력자는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자, 강행 규정. 일반론 먼저 쓰고 시작합니다. 자, 제한 능력자의 경우 강행 규정 취소 주장 신식 위반이 아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제 미성년자가 나올 건데요. 자, 미성년자와 관련돼서는 첫 번째로 준비하셔야 되는 게 바로 6조 신용카드 사안입니다. 요 판례 정리를 부탁드려요. 판례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우리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2개를 하셨거든요. 첫 번째, 신용카드 가입 계약을 체결하셨어요. 부모님 몰래. 그리고 그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근데 신용카드 가입 계약은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신식 위반이 아니랍니다. 자, 근데 물품 구매 계약과 관련돼서는 어떤 추가 사정이 있었냐면 우리의 아이가 나름 이제 성년에 거의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연령이 거의 성년 임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적 능력도 있고 판단 능력도 있었다 이거고 여기에 아르바이트도 하고 계셨네요. 독자적 소득 금액을 가지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 입장에서는 물품 구매 계약을 원래는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당연히 아르바이트 현금 구매를 하면 됐죠. 그쵸? 현금 구매를 하면 되는데
이게 더 멋있잖아요. 신용카드로 딱 친구 앞에서 긁는 거 멋있잖아요. 그래서 현금구매든 신용구매든 했다 이거지. 했다 이거지. 자, 여기에 대해서 묵시적 법정 대리인의 묵시 동의가 인정돼서 이거는 취소를 못했다 요겁니다. 취소를 못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정리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럼 보세요. 물품 구매 계약은 취소가 안 됐는데 지금 요거 신용카드 가입 계약은 취소가 됐잖아요. 그럼 취소에 따른 자,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죠. 부당, 이득, 반환.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전범이니까 꼭 봐두시라고 했고, 미성년자는 고민도 하지 마시고 선, 악, 불, 문, 현, 존, 반환이라는 겁니다. 카드 대금 현존 반환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요 현존 반환 규정이 어디에도 적용된다? 의사 무능력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조 하나 먼저 체크하시고 두 번째가 17조입니다. 지금 판례 있는 구간만 말씀드려요. 속임수의 의미. 이건 뒤에서도 다시 나올 건데 판례만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속임수의 의미와 관련돼서 소극 속임수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 대표적인 게 성년자라고 말하는 것, 군대 갔다 왔다고 말하는 것, 사장이라고 말하는 것, 이거는 허세 부리는 거죠. 허세 부리는 것. 따라서 여전히 취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극 속임수가 나오셔야 돼요. 판례가 리딩입니다. 리딩 판례. 더 이상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적극 속임수가 이에 해당하고 대표적인 위변조. 뭔가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위작. 이러면 취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에서는 이 두 가지 정도 챙겨주시고 나머지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조문. 이제 조문 관련된 내용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자,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성년후견제도. 자, 여기서는 조문 확보 꼭 잘 해주시고요. 조문 확보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최신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최신 판례가 지금 보이는 곳에서 있으면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아직 안 나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 어떤 판례를 말하는 거지 딱 그거를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의사감정은 참고사항이다. 의사감정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다. 증거가 이미 명확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참고사항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단어 보세요. 성년 후견 청구를 했는데 청구입니다. 이게 법원이 나는 한정 후견으로 틀겠다. 법원. 맞아요. 가능합니다. 법원 입장에선 나름 여기에 재량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얘 지금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것 같거든 해서 청구 들어왔는데 아니야. 단지 부족할 뿐이야. 라고 하면 한정. 근데 반대로요. 한정 후견을 청구해도 법원 입장에서는 이분은 지금 지속 결여된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성년으로 결정심판을 내릴 수가 있어요. 결정심판을. 지금 타 영역까지 쫙 뿌려진 상태입니다. 타 영역까지.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가족법이랑 전범일 수 있어가지고 얘가 미성년자 쪽에 나올지 가족법 쪽으로 나올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조금만 보고 쉴게요. 조금만 보겠습니다. 자, 17페이지, 자, 005번이요. 자, 1번. 빈출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바로 제한 능력자의 책임 제한하는 현존 반환 관련된 규정은 누구에게도 적용된다? 세 번째 줄, 의사 능력 흠결을 이유로 법률 행위가 무효로 되는 경우에도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문제 읽어보시면 제한 능력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거 안 읽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추천드립니다. 왜냐? 자, 이제 2번 한번 읽어보세요. 2번. 2번. 뭐가 틀렸는지 한번 생각해 가시면서. 2번만.
2번은 충분히 헷갈릴 수 있어요. 2번은 어디가 틀렸나요? 피한정 후견인의 법률 행위와 달리 여기가 틀린 거죠. 피한정 후견이든 피성년 후견이든 요 규정은 둘 다 적용입니다. 둘 다 적용. 둘 다 적용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확인해 봅니다. 두 번째 줄.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이건 맞고요.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뒤에 밑에 보시면 취소할 수 없다. 다 틀렸죠. 전단, 후단 다 틀렸고요. 자, 3번 조문이고 자 4번 긴장하시고 질병, 장애, 노령, 밑에 정신적 제약 다 통과. 질장노 정신입니다. 경제 안 들어가고요. 신체 안 들어가고요. 뒤에 지속결여니까 성년이죠. 성년. 자, 그 다음에 5번은 두 번째 줄 1개월입니다. 법무사의 특징 조문 더하기 판례 문장으로 출제했고 자 6번까지만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6번. 자 4번 다시 한번 확인하실까요? 4번. 맞는 문장입니다. 권리 주체가 될 수 없고요. 자 이제 5번. 의사능력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지금은 제한능력이겠죠.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와 달리 요게 틀렸네요. 이제는 유추적용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는 007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